번째 주행입니다. 사실 첫 번째 주행했을 때만 해도 랩타임 재는 것이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제가 섣부르게 했다가 몇 초 정도 나올지 브레이킹이 걱정했는데 타이어가 좀 걱정이 돼서, 게다가 지금 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캐딜락 덩치가 크다고 해서 얕잡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단 말을 브레이크는 진짜 브레이크가 너무 좋은데 타이어가 그걸 쫓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 MRC라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과연 이게 대형차급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말을 안 하고 한번 어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한 2분 6초 초반, 2분 6초 2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면 정말 빠른 기록이거든요. 지금 이 어디까지나 이 트랙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쓰레기 타이어, 이 그냥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를 꽂고 지금 2분 6초가 나온다라는 것은 역시 캐딜락은 기대 이상의 그런 성능을 늘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EQ900이 뭐 이 정도 나올까요? 이런 타이어를 꽂고 절대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트랙 주행에 이어서 이 캐딜락 CT6의 주행 성능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600cc 340마력의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한 것이, 자연흡기 엔진 치고는 상당히 저RPM에서 토크가 터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rpm 전에서 충분한 힘이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전혀 어떤 출력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나오지 않지만, 지난번에 이제 트랙 주행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훗발이 좀 좋지 않은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요즘 뭐 340마력 가지고 고성능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차가 이제 공차 중량이 1950kg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무게와 이 정도 크기라면 조금 더 강한 출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러나 이 지난번 제가 트랙 주행 때 정말 와와 거리면서 놀랬듯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성능은 정말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캐딜락이 자랑하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그 MRC라는 그 쇼크 옵서버의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이,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어 모드에 놓았을 때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출렁거리는 기본적인 승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롤 현상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캐딜락의 바디워크하고 이 서스펜션 세팅, 이 MRC와 이루는 어떤 그런 조합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스포트 모드에 놓으면은 분명히 단단해지는데,
이런 잔진동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고,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다 느껴진다고 해도 몸으로는 느껴지지만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타면 탈수록 참 독일차에 뭐 BMW든 뭐 아우디든 벤츠든 간에 상관없이 독일차보다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 바디워크는 독일차보다는 훌륭하지만, 우위에 있지만, 이 트랜스미션은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사람이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걸로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것이 뭐 디자인이며 어떤 편의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데, 그 트랜스미션 하나로 정말 점수를 엄청 많이 깎아먹는, 제가 뭐 지난번에 트랙 주행할 때 무슨 그 다운시프팅, 업시프팅이 잘 제때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미션이 안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토스탑 기능이 당연히 탑재되어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밟았을 때는 이제 시동이 꺼지죠. 또 그리고 이제 발을 뗄 때는 시동이 켜지는데, 그때 시동이 켜지면서 움직이는 순간 울컥하는 그런 현상이, 뭐 어쩌다가 한번, 물론 어쩌다가 한 번 있어도 안 되지만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 엔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구동을 전해주는 그 구동 계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 트랜스미션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울컥거리는 정도가 그냥 살짝이 아니라 굉장히 좀 사람 몸이 움직일 정도의 울컥거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망설이게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쉐보레, GM 관련 뭐 이런 차량들이 미션이 보통 안 좋다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캐딜락 브랜드만큼은 자체 생산하는 그 미션을 좀 버리고, 좀 자존심 상하고 또 원가가 상승하겠지만 그런 미션을 좀 수입해서 장착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차가 좋은데 그거 하나로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 그 객관적인 어떤 그 팩트에 입각한 단점은 그 트랜스미션이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급스러운데 이 CT6의 아래급에 있는 그 차량들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 차들과 어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이 캐딜락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나 그 모니터 화면에 그 디스플레이의 어떤 폰트라든지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세련되거나 요즘 시대에 걸맞는, 아니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였으면은 이 차의 인테리어가 조금 더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았을까. 한 가지 옵션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제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기본이 아니라는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옵션에 관해서는 그거 하나는 아쉽고요. 예, 그리고 소소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차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전자석에 안마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마 시트 하면은 그냥 조금씩 그냥 툭툭 건드려주는 정도의 안마 시트가 좀 많이 있는데, 이 차는 굉장히 안마가 적극적입니다. 이 차에는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센서들의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포착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전방 추돌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HUD에 이제 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차인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면,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충실하게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좀 훌륭하더라고요. 파나레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파나레이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 카오디오에 있어서 사실 해상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소리가 부드럽고 풍부하고
뒤가 편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또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지금 캐딜락 CT6에 적용되어 있는 이 파나레이 오디오 시스템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지금까지 두서없이 막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캐딜락 CT6에 대해서 총평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가격이나 뭐 크기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현대 EQ900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주로 이제 뒤에 타시는 분들, 쇼퍼 드리븐 용도로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내 크기나 어떤 편안함에 있어서는 그 EQ900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오너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차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것들, 뭐 주행 감성이라든지 뭐 성능, 실질적인 어떤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EQ900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오너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이 보여지는 외관 디자인도 EQ900을 훨씬 압도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